자, 가볼게요. 함수입니다. 함수. 자, 이제 오늘부터 오늘 이후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고3 때까지는 함수만 배워요, 사실. 그 전까지는 사실, 선생님, 저희가 공수 1에 배웠던 거랑 그 전까지는 뭐였습니까? 라고 하면 함수가 아니죠. 대부분 산술이었어요. 계산식을 통해서 답을 찾거나 방정식, 부등식이었다면 오늘 함수 가장 기본적인 걸 배우면 앞으로 배우는 건 유리함수, 무리함수,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미적분 1, 미적분 2에서는 더 다양한 함수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이제 함수가 뭐냐라는 거죠. 함수가. 함수라는 걸 뭐냐라고 알기 전에 일단 용어부터 배워야 되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로 대응이라는 걸 배워야 돼요. 대응이란 단어를 가장 많이 듣는 곳이 어디죠? 대응요? 자, 미친 거죠. 자, 뉴스죠, 뉴스. 뭔가 뭘 하면 맞대응하겠다. 뭐 맞대응해서 고소하겠다. 맞대응. 결론적으로는 뭔가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반대로 뭔가 일이 일어나거나 그 일을 당하는 걸 우리가 대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에서 X에서 Y로 하나씩 대응하는 것을 우리가 대응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무슨 뜻이냐? 어떤 집합 X가 있고요. 어떤 집합 Y가 있는데 이 X가 Y에 하나씩 화살을 쏘는 작업을 우리가 바로 대응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호로 바로 이렇게 화살표를 이용해서 대응했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러면 대응은 뭐를 포함하고 있는 용어냐라고 하면 바로 함수를 포함하고 있다. 무슨 뜻이냐? 우리 집합을 배웠으니까 집합의 가장 겉에 전체라고 하는데 사실은 함수 파트에서는 가장 전체가 대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누가 있냐? 바로 함수라는 놈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조금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얘를 우리가 함수라고 하면요. 요 바깥쪽을 뭐라고 하죠? 함수의 여집합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함수의 여집합은 결국 무슨 뜻이야? 함수는 아니지만 대응에 들어가는 걸 의미하잖아. 자, 대응은 무슨 뜻이냐면 X에서 Y로 뭔가 하나씩 화살표가 가고 이런 것들을 다 대응이라고 하는데 그럼 함수는 뭐냐라고 하면 바로 그 대응 속에서 대응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 중에서 정의역, 즉 X에서 Y로 한 개당 하나씩 딱딱딱 맞아 떨어질 때가 우리가 바로 함수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함수 읽어볼게. 두 집합 XY에 대해서 X의 모든 원소 각각에 대해서 Y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우리는 그거를 함수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 말 뜻은 뭐냐면 함수인 놈들은 대응 조건을 무조건 만족해야 돼. 근데 함수가 아닌 놈들은 결국엔 대응 조건을 같이 만족하긴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 이거지. 함수는 아닌데 대응이야. 그게 바로 뭐냐면 예시를 보여줄게. 우리가 X집합이 이렇게 있었어. Y집합이 이렇게 있었고 요게 대응이야. 대응했어. X가 Y한테. 근데 원소가 1, 2, 3이야. A, B, C야. 자, 잘 봐봐. 우리가 얘는 대응이라고 합니다. 아무 문제 없이 대응이에요. 그쵸? 근데 얘는 함수라고도 해요. 왜? X의 원소 하나가 Y 원소 하나에 정확하게 1대1로 갈 때 우리는 함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대응이긴 하지만 함수 아닌 것 좀 찾아주세요 라는 거지.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화살을 쏘냐? 이렇게 쏜다라는 거지. 자, 지금 X에서 Y로 화살들은 다 쐈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3 입장에서는 몇 발을 쏴버렸죠? 2발을 쐈어요. 그러니까 대응은 말 그대로 여기 있는 게 여기에 다 연결이 되어 있냐를 물어보는 거고 함수는 그 속에서 한 개의 원소당 한 개의 원소가 매치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얘는 대응이긴 하지만 함수는 아니더라라는 거지. 그리고 얘는 대응이기도 하고 함수이기도 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바로 요 함수의 여집합의 대표적인 예시가 얘더라. 대응이긴 하지만 함수가 아닌 놈들. 그리고 얘는 대응이면서 함수인 놈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참고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대응이 함수인 것은 아니다. 벌써 내가 예시 들어줬지.
함수는 대응 중에서 x의 모든 원소가 y에 오직 하나씩 대응될 때 우리가 바로 함수라고 하지, 얘처럼 한 명이 두 발을 쏘는 건 함수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럼 일단 용어부터 한번 배워보자고. 그럼 선생님 결국엔 함수를 이제 배울 건데, 우리가 요 x, y 이렇게 대응했다라는 거 우리가 함수라고 할 거고, 자, 여기에 우리가 a 1, 2, 3이 있었다고 치고, 여기에 a, b, c가 있다라고 쳐볼게. 그때 우리는 이 1, 2, 3을 따로 부르는 이름이 바로 뭐냐? 말 그대로 정의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화살을 맞으려고 기다리는 치역이 아니라 공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도대체 치역은 뭡니까? 라고 하면 대응이 됐다고 칠게. A가 1이 A한테 쏴버렸고 2는 B한테 쐈고 3은 B한테 쏴버렸다 이거야. 그럼 여러분 이거 대응이죠? 왜? X 원소가 Y 원소에 다 매치가 되어 있잖아요. 함수이기도 하죠. 왜? 한 발씩 다 쐈잖아요. 아무 문제 없이. 그쵸? 근데 문제가 생겼어. A, B, C는 공역인데 실제로 화살 맞은 애는 누구야? A, B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A, B만 따로 부르는 이름이 바로 뭐야? 치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요 C는 뭡니까? 요 C는 실질적으로 화살을 안 맞았기 때문에 공역이라고만 하고 굳이 따로 치역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정의역, 공역, 치역 이렇게 써 있는데 뭐 이건 그냥 됐고요. 자, 옆에 3번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 그럼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뭐뭐 배워왔었죠? 지금 집합 배워왔었고 명제 배워왔었단 말이야. 우리가 아시다시피 집합 명제에서도 서로 같은 집합, 서로 같은 명제 막 이런 거 배웠듯이 함수에서도 결국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게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서로 같은 함수를 구별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x에서 y로 갈 때 얘를 펑션 f 함수라고 한번 해볼게. 근데 얘는 이렇게 화살을 쐈어. 예를 들어서 1, 2, 3이 a, b, c한테 화살을 쏠 건데 이렇게 화살을 쐈다고 칠게. 아주 착하게 일직선으로. 근데 x에서 y로 함수가 있는데 이번엔 g 함수라고 해볼게. g 함수는 똑같이 1, 2, 3이 a, b, c한테 화살을 쏠 거예요. 근데 얘는 거꾸로 쐈어. 이렇게. 작은 놈이 C한테, 중간은 중간, 마지막에는 첫 번째한테. 그래서 이걸 한번 기호로 나타내니까 F에 1을 넣었을 때는 A고 F에다 2를 넣었을 땐 B고 F에다 3을 넣었을 땐 C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보면 F1은 C고 F2는 B고 F3은 지금 A더라라는 거야. 그러면 얘네 둘이 같은 함수야? 라고 지금 물어봤어. 그럼 애들이 자기도 모르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얘네들이 같은 함수면 같은 정의역에 같은 치역이 나오면 되는 줄 알아. 그래갖고 오해를 해. 정의역 1, 2, 3이네. 치역 A, B, C 다 화살 맞았네. 정의역 1, 2, 3이네. 치역 A, B, C 다 화살 맞았네. 정의역도 1, 2, 3, 치역도 A, B, C. 정의역도 1, 2, 3, 치역도 A, B, C. 그래서 얘네 둘은 같은 함수예요. 그래서 F와 G는 같은 함수입니다라고 되게 많이 말을 해요. 안 됩니다. 여기서 수학에서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건 뭐냐면 결과보단 과정이에요. 결과는 필요 없고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결과론적으로는 정의역이 1, 2, 3, 치역이 ABC, 정의역이 1, 2, 3, 치역이 ABC. 결과론적으로는 똑같거든요. 근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과정을 보니까 1은 A한테 화살 쐈고 2는 B한테 화살 쐈고 3은 C한테 쐈는데 같은 정의역인 이거 미안. 이거 F 아니지. 미안. G1 같은 정의역 값이 다른 놈한테 쐈다라는 거지. 같은 정의역이 다른 놈한테 화살을 쐈다는 거지. 물론 2는 다행히도 F2도 B고 G2도 B지만 이거는 그 과정 속에 하나일 뿐이고 전체 과정이 똑같아야지만 우린 비로소 같은 함수라고 한다. 따라서 과정이라는 게 결국 fx와 g의 x가 항상 같은 치역이 나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같은 함수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서로 같은 함수 한번 읽어보면 참고만 읽어볼게. 서로 같은 함수는 두 함수의 관계식이 같은 것이 비교하는 게 아니다. 그래 이게 같아요? 1, 2, 3 넣었더니 ABC 나와요? 1, 2, 3 넣었더니 ABC 나와요? 그걸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정의역의 각 원소에 대하여 두 함수값 1 넣으면 뭐 나와? A역 1 넣으면 뭐 나와? C. 이거는 다른 함수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지. 그래서 각 원소에 대해서 두 함수의 함수값이 같은 X를 넣었더니 같은 Y 값이 나왔을 때 우리는
같은 함수라고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이제 함수를 배우려면 대응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대응은 x에서 y로 하나씩은 아니고 매치가 되어 있냐를 물어보는 게 대응이고, 그 속에 함수라는 게 있는데 함수를 뭘 뜻한다? x의 원소가 y의 원소에 하나씩 매치가 됐을 때 우린 비로소 함수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함수이면서 대응인 건 이렇게 이런 예시가 있고, 대응이긴 하지만 함수 아닌 거는 3이 두 발을 쏴버렸네? 그건 안 되더라 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이제 이걸 질문한다? 선생님이 함수라는 게 한 개에서 한 개인데 얘는 문제가 예를 들면 어디 있지? 요거 함수 아니지 않아요?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 많아요. 왜 그러냐면 얘가 두 발 맞았잖아요? 라고 말을 많이 해.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한 개에서 한 개라는 건 정의역 하나가 공역 하나한테 매치가 된다는 거지. 여기서 정의역 하나가 한 개의 공역, 정의역 두 개가 하나의 공역에 매치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왜? 이 입장에서 B한테 대응이 됐고 3 입장에서 B한테 대응이 된 거잖아. 근데 얘처럼 하나의 정의역에 두 개의 공역이 매치가 되는 건 함수이다가 아니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화살을 맞은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화살 쏜 애 입장에서 한 발씩 화살을 쐈니? 네. 그럼 다 함수예요. 근데 어느 한 명이 안 쏘고 기다려. 그럼 그것도 함수가 아닌 거야. 예를 들어서 다음 중 함수인 것 찾으시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그때 1, 2, 3이 만약에 A, B, C한테 이쁘게 화살을 다 한 발당 한 발씩 쐈어. 그럼 문제 없어요. 근데 1, 2, 3, 4인데 A, B, C야? 근데 한 명이 안 쏘고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그럼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또는 방금처럼 1, 2, 3인데 한 명이 두 발을 쐈어. 1, 이렇게. 그럼 얘도 함수가 아니다라는 거야. 따라서 함수냐 아니냐는 누가 결정한다? 바로 정의역이 결정한다. 정의역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여기가 읽어주는 게 정의역, 전체는 공역, 좀 이따 치역. 좀 이따 공역과 치역이 같을 때를 배울 거예요. 얘네 둘이 같을 때와 다를 때가 또 부르는 이름이 다르거든요. 얘는 지금 어때요? 공역은 ABC인데 치역은 AB란 말이야. 그럼 얘는 땡땡땡 함수라고 불러요. 근데 만약에 얘네 둘이 같으면 땡땡땡땡땡 함수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치역과 공역의 차이점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두 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것은 함수 값을 비교하는 게 아니다. A, B, C 나왔네요. A, B, C 나왔네요. 중요한 게 아니라 1 넣었을 때 뭐 나와요? 같은 공역인가요? 아니요. 그럼 걔는 다른 함수고 같은 공역이 나왔나요? 네. 그럼 걔는 같은 함수입니다. 라고 한다는 거야. 자, 4번 한번 가볼게. 자,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함수를 뭔가 너무 글로만 배웠잖아. 이걸 그림으로 한번 배워보자고. 도대체 함수는 어떤 그래프 모양을 가지고 있을까요? 라는 거야. 자, 함수 그래프는요. 결국에 함수의 정의를 알면 알아. 그래프 모양이 떠오를 거예요. 뭐냐? X값 하나당 한 발씩 화살을 쏴야 된다라는 거야. 만약에 X가 한 명이 두 발한테 화살을 쏘면 안 된대. 그럼 그걸 그래프로 보여드리면 이런 거죠. 대표적인 지구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함수는 그래프가 y는 x입니다. 그래서 우리 얘들아, 얘는 뭐라고 읽어요? y는 x. 무슨 함수라고 하죠? 1차 함수라고 벌써 부르고 있었어요. 얘는 벌써 함수란 명칭이 뒤에 붙어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럼 왜 얘가 함수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x축을 뭐라고 하냐면 정의역이라고 해요. 그리고 y축을 뭐라고 하냐면 공역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내가 만약에 x축에 1 넣었더니 뭐 나와? 1 나와. 그때 그 1을 우리가 치역이라고 말을 해요. 왜? 실제로 1을 넣어서 1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2를 넣으면 뭐가 나와? 2가 나와. 그리고 우리는 이 2를 또 치역이라고 하죠. 그럼 지금 보면 한 개의 x값당 하나의 뭐가 나와요? y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의역 한 발당 한 발씩 다 화살을 쐈네요. 얘는 우리가 함수라고 하고 얘는 특별하게 1차 함수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2차도 우리가 지금까지 2차 함수라고 부르고 있었잖아요. 그럼 2차 함수 한 번만 그려봐 주세요. 자, 2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y는 x제곱 봐볼게요. 자, 근데 이제 보세요. 자, 1 넣으면 1 나와요. 2 넣으면 4 나와요. 3 넣으면 9 나와요. 근데 이제 애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선생님 이거 함수 아니에요. 왜?
선생님이 아까 X값 하나당 Y값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한 발씩 화살을 쏜다고 했는데, 마이너스 1 넣어도 1 나오는데요? 마이너스 2 넣어도 4가 나오는데요? 자, 그럼 지금 이 4는요, 두 명한테 화살 맞았잖아요. 맞아. 지금 1도 1한테 화살을 쐈고, 마이너스 1도 1한테 화살을 쏘고, 2도 4한테 화살을 쏘고, 마이너스 2도 4한테 화살을 쐈어.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가 공역이라고 했잖아요. 맞아. 지금 공역이 두 발 맞았어요. 2한테도 맞고 마이너스 2한테도 맞았어요. 얘들아, 아까 함수의 정의가 누구가 결정한다? 정의역이 결정한다 했어. 공역이 두 발 맞은 건 상관이 없어요. 4한테 몇 명이 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2가 몇 명한테 쐈고 마이너스 2가 몇 명한테 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결국 2는 오로지 4한테밖에 못 쏘니까 얘는 뭐라고 한다? 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우린 얘를 2차 함수라고 부른다라는 거지. 선생님, 그러면 함수 안 되는 거 하나만 그려주세요. 우리 나중에 기백 배우면, 기하 벡터 배우면 뭐 배우냐면 포물선 배울 거예요. 이렇게. 요게 x제곱은 4px라는 함수예요.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저 p가 초점을 의미하고요. 그 나중에 알아서 배우시면 되고, 얘 대표적인 함수가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제가 p 잠깐 지울게. 초점을 1이라고 해볼게. 그럼 x제곱은 4x거든요. 그럼 은수야, 잘 봐. 정의역에 1 넣었어. 뭐 나오지? 미안. 식을 선생님이 다른 걸 썼어. y제곱은 4x래. 자, 은수야 1 넣었어. 뭐 나오지? y제곱은? 그치, 4니까 y는 2개 나오지. 1 또는 2 또는 마이너스 2. 2 넣었어. 3, 4 넣어볼까? 4 넣었어. 뭐 나오지? 4 또는 마이너스 4가 나와.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의 정의역에 몇 개의 공역이 나오죠? 2개가 나와요. 그럼 지금 얘는 1은 이 마이한테 2발 쏴야 되고, 4도 4 아니면 마사한테 2발 쏴야 돼. 그래서 얘는 대표적으로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부르는 이름이 없어요. 얘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냥 포물선이라고 해요. 왜? 얘는 함수란 단어를 못 붙이거든. 그래서 단원이 어디가 있어요? 기백으로 빠진 거예요. 우리가 공통교육 과정에서는 함수를 배우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x값을 다 넣어서요, y값이 몇 개 나온지를 다 찾아야지만이 저희가 이게 함수야, 이건 함수 아니야 라고 구분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고, 애들한테 그래서 선생님이 쉽게 외우는 방법 알려줄게. 찾는 방법. 우리 기억, 니은, 디귿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다음 중 함수인 거 찾으시오. 막 엄청 많이 나와요. 뭐 이렇게 막 나왔다고 할게. 다음 중 함수인 것을 찾으시오 하면 아마 마포관에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함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함수. 이게 무슨 뜻이냐? 세로로 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 함수입니다. 자, 볼게요. 1차 함수 세로로 그었어요. 항상 몇 점에서 만나죠? 한 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그럼 얘 함수 그래프예요. 함수, 함수, 함수. 어디서나 세로로 그어도 한 점에서 만나요. 함수 그래프예요. 함수, 두 점에서 만나요. 함수 아닙니다.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요거 몇 차 함수죠? 해봤었잖아.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3차 함수죠. 벌써 너네 입으로 뭐라고 말했어? 3차 함수라고 불렀죠. 그래서 얘도 어디에나 세로로 그어도 항상 한 점에서 만납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이것도 우리 많이 봤죠? 이거 무슨 함수죠? 절대값 함수라고 해요. 왜? 세로로 어디에나 그어도 한 점에서 만나거든요. 이해 가세요? 또 너네 혹시 이거 계단형 함수 뭐라고 불렀죠? 가우스 함수라고 하죠. 가우스 함수도 세로로 그었을 때 항상 한 점에서 만나요. 아, 선생님, 곧 잘라지는 데서 그으면 한 점 아닐 텐데요. 아니요, 한 점이에요. 한쪽은 색칠돼 있고 한쪽은 뻥 뚫려 있어서 하면은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도 가우스 함수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2교시에서 배우는 뭐 배우죠? 유리함수, 무리함수 배워요. 유리함수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얘도 항상 한 점에서 생기면, 세로로 그으면 한 점에서 나와요. 무리함수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세로로 그으면 어때요? 한 점에서 만나요. 근데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단원명이 따로 나온 거예요. 왜 따로 나왔냐?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공수토 미리 배우신 분들? 유리함수는 어디에는 세로로 못 긋죠? 점근선에는 못 그어요. 왜? 점근선에서 만나는 점이 없거든요. 자, 무리함수는 어디에 세로로 못 긋죠? 꼭지점보다 작은 쪽에는 못 그어요.
만나는 게 없거든요. 선생님, 그러면은 안 만날 때도 있으니까 얘네들은 함수라는 단어를 빼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단어는 유리함수, 무리함수라고 배우거든. 근데 왜 얘는 함수 이 말을 붙였죠?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는 요 값을 못 넣는다와 요 값을, 요 꼭지점의 x 값을 못 넘는다라는 걸 조건을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여기랑 여기에는 선을 못 긋는 게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어디에나 그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시험 범위. 요거 뭐예요? 근데 너네 물어볼게. 이거 단원명이 뭐예요?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죠. 왜 원의 함수라고 안 하죠? 세로로 그으면 몇 점에서 만나니까? 두 점에서 만나니까 이건 원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게 만약에 한 점에서 만났으면 원 함수라고 했겠죠. 근데 말이 안 되니까 우리는 이 x, y 값을 찾기 위한 거니까 방정식이라는 단어가 붙은 겁니다. 아셨죠?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다 써놨어요. 5번에. 자, 함수인지 아닌지 판별해 달래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 위에부터 읽어볼게. 집합 x의 원소 x에 대응하는 집합 y의 원소가 한 개인지 확인한다. 그럼 그거를 그림으로 풀어보면 밑에 뭐라고 써 있어? 직선 x는 a와 주어진 대응의 그래프의 교점이 한 개인지 확인한다. 밑에 참고 읽어볼게. 함수가 그래프가 되려면 x값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오직 하나씩 있어야 하므로 정의역의 각 원소 A에 대하여 Y축에 평행한 게 세로선이죠. Y축에 평행한 세로선을 그었을 때 오직 한 점에서 만나면 우리는 그것을 함수라고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밑에 보시면 세 가지 예시 들어줬죠. 2번하고 3번은 벌써 제가 보여드렸어요. 2차 함수고 포물선으로. 근데 가끔가다 요걸 질문하는 친구들 많아. 요거. 근데 이것도 함수예요? 라고. 이거. 자, 이거 뭐죠? 이거 함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함수가 나오려면 최소한 우리가 늘 아시다시피 y는으로 시작해야 돼요. 왜? y가 뭘 뜻하니까? 공역을 뜻하니까. 근데 여기는 뭐로 시작하죠? x는으로 시작하죠. 그럼 얘는 y는이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얘는 애초부터 함수라고 말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거는 뭐예요? 뭐라고 읽어요? 상수, 함수라고 읽죠. 왜? 얘는 아무리 일직선이어도 y는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세로로 그었을 때 항상 몇 점에서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나니까 그래서 얘는 상수, 함수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제 6번하고 7번하고 8번 할 텐데 오늘 딱 진도는요. 제 생각에는 다 할 거예요. 다 할 거고요. 자, 그럼 얘들아, 너무 개념 설명만 하면 머리가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학원책 한번 펼쳐볼게요. 오늘 개념 무너지면 끝입니다. 앞으로 배우는 모든 함수 다 아마 이해 못할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그리고 그냥 희망회로 돌리면 또 기말고사고요. 왜냐면 선생님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선생님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선생님 8월 10일이나 왔는데 안녕. 갑자기 단톡방 그동안 수고했어 얘들아. 우리 다음 생에 다시 만나자. 선생님은 학원을 잘 이동하진 않아요. 선생님은 기껏해봤자 학원을 많이 근무하진 않았어. 선생님이 이제 올해로 14년 차거든요. 올해가 14년째를 하고 있는데 14년 동안 선생님 학원은 한 번, 두 번, 네 번, 여기가 네 번째예요. 첫 번째는 이제 너무 어렸을 때 22살에 근무했던 학원. 이때는 그때 원장님을 지금 찾고 싶어. 나를 되게 너무 좋아해 주셨던 원장님 중에 한 분이셨어. 그때는 얼마나 내가 재밌었냐면 나도 대학생 때였잖아. 그때 나 웃기지 않니? 내가 22살 때였나 그랬는데 그때 18살, 19살짜리를 가르친 거거든? 그럼 더 충격적인 거는 아시다시피 이때 첫 제자들이 벌써 결혼해서 애까지 있거든. 이때. 왜냐면 나랑 두세 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끔 연락하면 얘네들 거의 나한테 반말하듯이 하거든? 지금은 선생님이라고 안 해, 얘네들은. 거의 지금 전우지, 전우. 왜냐면 이제 같이 결혼해서 거의 그냥 같이 늙어가는 사람들이니까. 요때 원장님은 진짜 착했어. 선생님을 많이 배려해줬어. 대학교 그 시험 기간에는 학원 늦게 출근하게 해주시고, 나도 학생이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때 미안해갖고, 진짜 나도 그때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학원에 가스 버너랑 냄비를 들고 들어가서, 막 떡볶이도 끓여서 아이들 주고 막 그랬었던 적이 기억나. 와플도 주고. 와플 기계를 원장님이 샀어.
그래서 내가 그 마트에 가고 그 호떡 믹스인가 그거 사가지고 막 와플 만들어가지고 와플 사주고 나도 너무 어렸지.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두 번째 학원이 내 인생에 가장 머리숱이 많이 날라갔던 학원이야. 요때 위기였어. 요때 너무 힘들었어. 요때 이 학원에 5년 있었거든. 요때 이 바로 전 학원이었지. 이 바로 전인가? 아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 원장 밑에 있었다. 이거 학원 없어졌어. 와, 이 원장이 진짜 우리가 짬뽕이라고 불렀거든, 원장을. 야, 짬뽕 온다 막 이렇게 불렀거든, 선생님들끼리. 왜 짬뽕이냐면 짬뽕을 존나 많이 시켜. 진짜 뭐만 하면 짬뽕만 먹어. 진짜 와, 맨날 원장실 앞에 항상 짬뽕 그릇이 있었어. 이 원장은 내 인생의 최악의 원장님이었어. 내 인생에 진짜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이 원장.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바로 뉴파인 전 학원. 이때가 이제 세일 학원. 이때 머리숱이 많이 날라갔어요, 얘들아. 요때 많은 걸 잃었다. 그래서 난 너네들 대충 머리 보면 위험하다 진단해 줄 수 있어요. 거의 탈모 자격증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좀 인서 위험해요. 저는 머리카락의 두께만, 색깔과 두께만 봐도 어느 정도 가늠이 갑니다. 지금 시연이는 조금 건강한 머리 같아. 제일 위험합니다. 제일 위험해요. 성윤이 위험하죠. 이게 있잖아. 어떤 거 너네도 딱 보면 느껴져. 시연이 머리 봐봐. 딱 봐도 검은 색깔이, 이게 윤기가 흐르 머리가 안 감았을 수도 있지만, 좀 뭔가 탱탱해 보이는 그 검은 색깔인데, 자, 여기 성윤이 봐봐. 언제 감았니? 감고 왔어. 어쨌든 뭔가 이렇게 가느댕댕 하면서, 선생님 어느 때 느꼈냐면, 머리를 이렇게 잡았거든? 근데 빠진 게 아니라, 머리를 이렇게 만졌는데 꼭 머리카락이 베일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 머리카락이 너무 얇아서. 그리고 머리카락을 얘들아 이렇게 하나 잡고 쭉 잡아 당겼는데 삑삑삑 소리가 나. 그게 진짜 얇아졌다는 소리거든. 그때 여러분들 이제 끝나신 거예요. 간 거예요. 그때 지키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 전에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이제 원래 반포 유파인에 있다가 이제 마포 유파인으로 넘어왔고, 그래서 아무튼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했죠? 무슨 얘기 하다가?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저의 머리숱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그 스트레스가 저한테는 쌓여서 머리카락으로 드러나요. 안 돼요. 아셨죠? 이 세일학원에서 선생님이 너무 진짜 스트레스를, 돈은 짱이었어. 근데 돈과 스트레스는 비례하더라고요, 얘들아. 선생님이 유파인에서의 그전 학원의 3분의 1이 유파인 월급이에요. 선생님이 제일 많이 받아봤을 때가 1,800만 원이야. 월급으로. 1월달, 그것도. 매년 1월달에 한 1,000만 원 좀 넘어요. 올해 열심히 안 하셨어요? 하면 1,300. 선생님 올해 열심히 했네. 그럼 1,500. 선생님 날라다녔는데? 그럼 1,800. 그 학원은 그래. 왜냐면 그 학원은 여러분들 인원수랑은 잽이 안 돼요. 우리 여기 이대부고 몇 명? 60명? 야, 거기는 모든 학교 다 합쳐서 1,800명이야. 1학년만. 왜냐면 그때 당시에 뭐 대동세무고 대원외고 이런 애들도 다 오니까 서울외고 거기는 외고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자사고 이런 애들도 많고 그리고 거기는 이제 막 다 모든 지역에서 오는 학원 가다 보니까 중개 은행 사거리다 보니까 거기도 좀 빡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선생님이 이제 머리숱을 한 40% 날라가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돈은 나에게 2순위야. 돈은 난 이제 싫어. 그러고 때리치고 나온 게 이제 뉴파인으로 온 거였죠. 그래서 뉴파인에서 얘들아 선생님이 월급으로 따지면 그전하고 못 이기지. 근데 스트레스는 요즘 들어서 여기 똑같은 것 같아요. 너네들이 나한테 주는 스트레스가 많아. 그래서 한번 반을 바꿔볼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자 한번 우리 함수 좀 한번 봐볼게. 함수 쉬운 것들은 굳이 안 할 거고요. 선생님이 설명한 것들만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쭉 넘어가서 여기 있다. 243쪽 한번 봐볼게요. 여기 앞엔 너무 쉽고요. 244쪽 4번 한번 봐볼게요. 244쪽에 4번. 다음 중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그래프 찾아달래. 어떻게 할지 함수? 함수 세로를 그어보세요. 기억? 안 되죠. 두 점에서 만나니까. 니은? 한 점에서 만나니까 함수죠. 디귿? 얘들 디귿을 맞다고 많이 해. 왜냐면 디귿을 맞다고 왜 하냐면 어중간하게 가운데다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거든. 근데 함수는 어디에나 그어도 한 점이어야 돼. 그 말 뜻은 만약에 1을 넘어서서 그리면 무슨 일이 생겨? 없어요. 그래서 얘는 함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뒷장 가서 5번 한번 봐볼게요. 5번.
자, 이제 5번을 풀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뭘 배워야 되냐면, 이 칠판만 보면 돼. 이제 1대1이란 말이 붙을 때와 안 붙을 때를 아시면 돼요. 그리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1대1을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함수로 마무리를 짓던가 아니면 대응이라고 마무리를 짓던가. 근데 사실은 대응 뒤에 함수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1대1 함수고 1대1 대응 함수입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하고 언제 1대1 대응 함수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그 전에 우선 1대1이란 정의를 먼저 아셔야 돼요. 1대1은 말 그대로 정의역 하나당 공역 하나가 정확하게 매치될 때를 1대1 대응이 1대1이라고 해요. 따라서 X의 정의역이 1, 2, 3이고 Y의 공역이 A, B, C인데 정확하게 한 개의 정의역당 하나의 공역이 맞아 떨어지면 우리는 1대1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선생님, 만약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이거지. 여기가 A, B, C, D까지 있었어. 근데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그럼 내가 물어볼게, 얘들아. 첫 번째, 얘는 대응입니까? 둘 다? 대응이죠. 자, 얘는 함수입니까? 맞죠? 정의역 한 발씩 다 화살 쐈으니까. 얘도 함수입니까? 맞아요. 한 발씩 화살 쐈으니까. D 안 맞았어요. D는 상관없어요. 화살 한 발씩 쏘면 우린 다 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얘는 남김없이 1, 2, 3이 남김없이 A, B, C한테 쐈나요? 네. 그래서 1대1이란 말을 붙일 수가 있어요. 자, 얘도 1, 2, 3 화살을 안 맞은 애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한 명당 한 발씩 완벽하게 맞았나요? 그럼 얘도 1대1이란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대1은 공역이 남든 안 남든 그건 상관하지 않아. 정확하게 1대1로 화살을 쏘고 맞았냐만 보면 돼. 근데 이제 이 뒤에 함수로 가는 게 있을 거고 이 뒤에 대응으로 가는 게 있을 거야. 바로 뭔 차이가 있을 것 같아? 바로 딱 봐도 뭐 비디오지. 뭐지? 바로 이 D. 얘의 유무에 따라서 대응으로 갈 거냐? 함수로 갈 거냐? 자, 바로 이 대응의 정의가 바로 뭐냐? 바로 공역과 치역이 같을 때 우리는 1대1 대응함수라고 한다라는 거야. 은수야, 여기에 공역이 뭐였지? 치역은 뭐였지? 자, 여기에 공역은 뭐였지? 치역은 뭐였지? 여기는 공역과 치역이 정확하게 ABC, ABC. 여기는 공역이 ABCD지만 치역은 ABC야. 그럼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건 누구야? 앞에 게 되겠지. 그래서 이 앞에 거는 우리가 1대1 대응함수라고 하고 이거는 1대1 함수라고 한다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지를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 저 대응을 그러면 구분해낼 수 있는 한 가지 꿀팁을 또 알 것 같아요. 뭐? 결국에는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니까 정의역의 개수랑 공역의 개수가 무조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래서 1대1 대응을 찾으시오 하면 우선 정의역의 개수랑 공역의 개수가 먼저 같은 것부터 걸러내셔도 돼요. 만약에 정의역이 4개인데 공역은 3개야. 그럼 이거 대응이란 말을 못 붙여요. 이해하셨어요? 1대1이란 말조차는 붙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뒤에는 대응해서 못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얘들아 5번 한번 봐볼게요. 5번. 자, 다음 함수를요.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 함수, 상수 함수로 구분해내래. 자, 첫 번째. 선생님, 항등 함수가 뭐예요? 라고 하는데 얘들아, 우리 항등이란 뜻이 뭐야? 항상 같은 함수를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해요. 항등함수는 제발 부탁입니다. 지구상에 한 개밖에 없어요. 하나 더 찾으면 노벨상 탑니다. 따라서 항등함수는 지구상에 y는 x밖에 없습니다. 1 넣었더니 1, 2 넣었더니 2, 마이너스 1 넣었더니 마이너스 1. 얘 빼고 항등함수 있으면 저한테 갖고 오세요. 제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빚도 갖고 가셔야 돼요. 아셨죠? 자, 두 번째 상수함수 찾아달래요. 상수함수는 웬만하면 여러분들 틀리는 사람 없죠? 어떤 값을 넣어도 항상 일정한 값이 나와야 되니까 y는 k라는 함수가 우리 대표적인 상수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프로 보여주자면 y는 x는 너무 뻔하고 이거고 상수함수는 아시다시피 가로로 찍 가고 있는 게 상수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얘들아 5번에 항등함수부터 찾자. 뭐 있지? 5번에 니은. 상수함수 찾자. 뭐지? 디귿. 오케이. 그럼 3, 4번 찾았죠?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을 찾을 건데 제가 그래프를 보고 1대1인지 1대1 함수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대응인지 함수인지. 그래서 제가 또 만든 법칙이 있어요. 자, 가볼게요. 이것도 마포관에서 조금 재밌게 가르쳤어요. 자, 아까 우리 함수 그래프 찾으시면 어떻게 찾는다 그랬죠?
함수. 세로로 그어서 한 점에서 만나면 함수 그래프라고 했습니다. 자, 1대1 대응 그래프 찾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대1 대응 이러고 찾으시면 돼요. 1대1 대응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무슨 뜻이냐? 가로로 그었더니 한 점에서 만나면 돼요. 그러면 1대1 대응입니다. 자, 그럼 가볼게. 내가 예시를 그냥 여기다 쓸게.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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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렇게. 자, 이렇게 6개의 그래프 있습니다. 자, 너네들이 말할게. 자, 첫 번째, 함수 그래프 찾아볼게. 함수. 자, 얘 함수야? 맞아요. 세로로 그었을 때 항상 한 점에서 만나요. 맞았으면. 얘 함수야? 아니에요. 두 점에서 만나요. 얘는 안 돼요. 얘 함수야? 맞습니다. 어디에나 그어도 한 점에서 만나요. 함수야? 어디에나 그어도 한 점에서 만나요. 그래서 얘도 함수야. 함수야? 얘도 어디에서나 세로로 그으면 한 점에서 만나요. 함수야. 얘 함수야? 네, 세로로 그었을 때 언제나 한 점에서 만나요. 얘도 함수야. 자, 두 번째. 1대1 대응 찾아볼게. 아까 어디로 그으라 그랬지? 가로로 그으라 했어. 근데 가로도 어디에나 그어도 만나야지 우리 1대1이란 말을 쓸 수 있는 거야. 몇 점에서 만나? 그럼 얘는 안 돼. 자, 얘도 자, 이거를 애들이 나 쇼킹한데 이거를 이제 1대1 대응으로 체크하는 애들 많아. 근데 얘들아, 1대1 대응 뒤에 내가 뭐가 생략되어 있다 했지? 그러면 1대1 대응도 이따 함수 조건을 만족해야 되잖아. 얘 함수야?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뭐를 물어보면 안 돼. 함수야? 이거 물어보면 끝. 그 다음부터 얘 함수 아닌데요? 그럼 얘한테는 어떤 것도 물어보면 안 돼. 너 1대1이야? 근데 너 뭐 항등이야? 너 상수야? 이런 걸 물어보면 안 되니까 얘는 애초에 그냥 지워버리면 돼요. 문제 풀 때도 그냥 X 쳐버리세요, 항상. 자, 물어볼게. 1대1이란 말을 붙였을 수 있죠. 얘는 일단 될 것 같아요. 자, 얘는요? 안 되죠. 탈락. 자, 얘는요? 됩니다. 얘도 될 것 같아. 얘는요?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잘 봐. 파란 색깔이 되는 게 요 두 개 나왔죠. 그럼 제가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이 파란색 중에요. 둘 중에 하나는 1대1 함수고 둘 중에 하나는 1대1 대응 함수예요. 누가 1대1 대응이고 누가 1대1 함수일까요? 그걸 구분해내셔야 돼요. 자, 누굴까? 누가 1대1 대응이고 누가 1대1 함수일까? 요것과 요것 중에. 뭐? 요것과 저것이요. 요것이 뭔데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1대1. 이게 1대1 대응. 이게 1대1 함수. 얘랑 반대로 공부하면 돼. 얘가 1대1 함수야. 얘가 1대1 대응이야. 선생님, 그럼 차이점을 어떻게 제가 구분해냅니까? 라고 하면 1대1 대응의 정의가 뭐였어?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지. 그럼 물어볼게. 얘는 어디에나 그어도 항상 한 점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공역이 실수 전체고 치역도 실수 전체인 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위에다 그으면 한 점에서 만나요. 근데 자칫 잘못하다 아래에서 그으면 어떻게 돼요? 안 만나요. 즉 가로로 그었을 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면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근데 어디에나 된다는 건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니까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그 말 뜻은 뭐냐? 이런 게 우리 대표 중에 무슨 함수냐면 대수 배우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수함수예요. 지수함수가 대표적인 1대1 함수 그래프입니다. 왜? 내가 지수함수 하나만 그려볼게. 지수함수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가장 기본형이 이렇게 1 지나고 이게 y는 2의 x승 그래프예요. 자, 근데 물어볼게요. 공역은 y축이에요. 근데 실질적인 치역은 양수에서만 나와요. 그래서 공역은 y축인데 치역은 양의 실수니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요거를 1대1 함수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대수 배운 애가 좀 많으니까 아니지. 너네 2교시에 삼각함수 배웠잖아. 대표적인 1대1 대응 함수 그래프가 뭐죠? 바로 탄젠트 함수예요. 탄젠트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거든요. 탄젠트 함수 어때요? 어디에나 가로로 그었을 때 몇 점에서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나거든요.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 함수라고도 해요. 그럼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다 합쳐서 무슨 함수라고 해요? 삼각함수. 왜? 세로로 그었을 때 몇 점에서 만나요? 다 한 점에서 만나요.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어디에서나 세로로 그었을 때 몇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니까 함수. 그래서 우리가 다 모여서 삼각함수라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 사인과 코사인은 뭐는 깨져요?
1대1은 깨지는 거야. 왜? 가로로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니까. 이해 가십니까? 근데 유일하게 탄젠트는 어디에나 그어도 한 점에서 만나니까 얘만 유일하게 탄젠트만 1대1 대응함수예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학교 시험에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주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지수함수, 로그 함수 다 줘요. 줄 수 있는 함수 다 줘요. 그 다음 걔를 구분해내래. 그럼 여러분들 미친 듯이 뭐 하고 있어야 돼? 함수 긋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함수가 아닌 놈들은 애초에 그냥 진짜 컴퓨터 사인펜으로 칠해서 없애버려요. 왜? 걔한테는 나머지 함수를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근데 애들 자칫 잘못하다가 니은이 세로를 걷을 때 두 점에서 만나. 이렇게 아까처럼. 그래서 함수가 아니다는 알아. 근데 1대1 대응 찾으래. 오호, 가로를 걷을 때 한 점에서 만나. 오케이, 1대1 대응함수 체크해갖고 와. 왜? 1대1이잖아요. 선생님 가로를 걷을 때 얘는 함수만 아닐 뿐이죠. 뒤질래? 뒤에 함수가 있었어, 원래. 그러니까 함수인 아이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지 함수가 아닌 애들한테는 애초에 물어볼 수 없다. 그럼 5번 봐봐. 자, 1대1 대응 한번 찾아볼게. 가로로 그었었더니 한 점에서 만나는 애 누구야? 기억, 또 니은, 또 리을 다 되지. 그래서 일단은 1대1 대응에 기억, 니은, 리을이 다 들어갈 거야. 이해가? 선생님, 여기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건 선생님 어떻게 아세요? 공역이 뭐예요? 1, 2, 3, 4죠. 근데 치역도 1, 2, 3, 4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기억, 니은, 리을은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이해 가셨어요? 선생님, 그러면 1대1 함수는 여기서 어떻게 구분해내죠? 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요. 아까 저기 앞에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줄 거야. 여기 앞에 집합 포함관계 보이시죠? 함수. 요 안에 바로 누가 들어가냐면 1대1 함수가 들어가요. 그리고 그 1대1 함수 안에 1대1 대응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가장 작은 부분 집합이에요. 따라서 1대1 대응 그래프는 무조건 뭐일 거예요? 1대1 함수일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의 답은 무조건 일단 누군 써 있어야 돼요? 기억, 니은, 리을은 일단 써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요런 것들, 아까 어느 때는 되고 어느 때는 안 되는 것들이 혹시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있으면 그게 추가되면 돼. 그러니까 난 이런 애들이 제일 이해가 안 가. 1대1 함수랑 1대1 대응 함수 개수 찾으라 그랬더니 1대1 함수가 더 적어. 말이 돼? 안 돼요. 부분집합은 1대1 함수가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막 자기가 기억, 니은, 디귿 다 찾아봤어. 그랬더니 1대1 함수 찾아달래. 근데 막 기억, 니은, 디귿 쓰다 보니까 얘는 4개 나왔어. 근데 이번에 1대1 대응 함수 찾아달래. 근데 얘가 5개 나왔어. 이거 말 안 되는 말이야. 왜? 1대1 대응이 1대1 함수에 들어가 있으니까 최소한 여기 미니멈 뭐부터 시작해야 돼? 5개부터 시작하고 플러스 알파가 더 붙어야 돼. 그래서 1대1 대응부터 먼저 찾은 다음에 함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면 돼. 그 다음에 여기 더 있나? 보고 있으면 땡큐. 없으면 그냥 똑같은 개수로 마무리가 되는 거지. 얘처럼. 이해가? 자, 그러면 6번 봐봐. 6번. 간다. 너네가 말해. 항등함수 뭐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디귿. 상수함수 뭐야? 니은. 자, 1대1 대응부터 먼저 찾을게. 1대1 대응이면 어디에나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야 돼. 기억 맞아, 틀려? 맞아. 니은 돼, 안 돼? 안 되지, 이 새끼야. 상수함수는 잘못하다 마이너스 1을 그러면 와장창 다 만나잖아. 안 되지. 디귿 돼, 안 돼? 되지? 리을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일단 1대1 대응에는 기억과 디귿이 써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무조건 1대1 함수 찾으려 했으니까 뭐는 일단 써. 기억, 디귿 써. 그 다음에 혹시 추가적으로 니은과 리을 중에 가로로 그어서 한 점에서 만나는데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지를 보자는 거야. 니은 돼? 안 되지. 리을 돼? 안 되지. 답은 똑같이 기억, 디귿, 1대1 대응과 함수는 마무리가 지어진다. 라는 거지. 그럼 잠깐 쉬는 시간 했다가 이어서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